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유한 평론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예,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사실 정치, 경제적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점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 하는데. 예. 중국이 계속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국을 그렇죠. 우리가 잘 꼼꼼히 워치해야죠. 자, 미 대선이 기사거리 참 많은데 우선 아이오와 코커스라는 게 올 11월에 펼쳐질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첫 바로미터다. 그래서 아이오와 코커스를 항상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주목하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오는 2월 1일 날 치러지게 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아이오와 주의 그 1774개의 투표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코커스가 동시에 치러지고요. 1774개 투표소? 예. 와, 꽤 많구나.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참여하는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코커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코커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차이도 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코커스는 핵심 코어, 그러니까 당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프라이머리는 일반인들,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기서 이제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오와 주는요, 굉장히 작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지방 어디 있는 굉장히 작은 주예요, 진짜. 예. 그런데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눈가기가 여기로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그리고 투표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이 투표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이 물론 이제 좀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네. 자기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후보자 이름이 벽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 밑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공개 투표네? 공개 투표죠. 근데 누가 거기 간다고 해서, 거기 가지 마라, 이러진 않는데,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이 후보 경선 방식이, 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네. 당 고유의 업무거든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코커스가 맨 처음 누가 이렇게 잡느냐, 기선을 누가 잡느냐. 이 뒤에 곧이어 뉴햄프셔 코커스도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권 판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가장 재미를 봤던 후보가 누구냐? 지미 카터입니다. 예. 완전히 군소 후보였는데 1년 전부터 아이오와주에 아예 선거본부를 치러놓고 거기서 살았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는데.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꼭 그렇게 맞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 만약에, 샌더슨이 이제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네. 밝혀진 바로 여론조사로는, 샌더스가 아이오와주에서 51대 43으로 클린턴을 따돌렸습니다. 네. 상당히 여러 곳에서 이기고 있다면서요, 지금. 예.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코커스인 뉴햄프셔에서도 클린턴, 힐러리를 상당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인데.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된다면. 이렇게 이기게 되면요. 예. 샌더스가 이기게 되면은 대세를 잡을 뿐만 아니라, 힐러리한테 몰리던 돈줄이요. 네. 마를 수가 있죠. 그러겠죠. 예. 돈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어느 대학이더라? 제가, 그 외신은 좀 꼼꼼히 스크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 어느 대학에서, 거기 대학 모의 투표가 정확하기로 유명하대요. 최근에 3번 선거를 다 맞췄대는데, 작년 11월에 조사를 했어요. 예. 모의 투표를, 그 대학에서. 그런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걸로 나왔었어요. 예.
어쨌든 1차 관문이 이것을 승리하면 선거 자금 확보가 쉬워지고요. 네. 두 번째, 언론 집중 조명을 받아서 대세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대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오와 코커스, 그리고 9일날 실시되는 뉴햄프셔주는 여기는 프라이머리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이 첫 번째를 누가 잡느냐가 향후 아주, 그래서 지금 힐러리가 굉장히 다급하다, 이런 예. 소식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는 주로 농촌이고요. 네. 백인들이 주로 살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한 다양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네. 좀 떨어진다. 다인종, 다민족. 미국민 구성, 미국 유권자 구성의 정확한 축도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미국의 대통령 향배를 우리가 결정한다는 네.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일종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자부심은 있을 거고, 그 종이에 투표를 이렇게 투표용지에 표기를 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가서 쓴다는 게 재밌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뀐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화당 같은 게 바뀌고 있고요. 네. 또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지역 주민일 경우 인터넷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예. 또 이제 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민주주의는 계속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커스 방식도 시대에 맞춰서 바뀌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공화당에서는 뭐 트러블 메이커, 뉴스 메이커, 막말에 뭐 지존, 뭐 하여튼 참 말이 많던데. 예. 이 사람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지금 상황으로는요. 예. CNN 여론조사는 37%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는 다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어허, 압도적. 뉴욕타임스에서는 지지도 40%가 나왔습니다. 야. 이게 이제 일견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요. 워낙 극우적인 사고 방식을 갖다 보니까 특히 트럼프의 공약 중에 외교 정책 부분이 외교 정책 강화, 중국, 북한 등 외세의 강경 대응이라고 막 뽑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세를 지금 현재 38%에 15%로 낮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 최대 흥행 요소가 트럼프의 천박한 언행이다. 네. 그리고 사람들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게 우스갯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끔찍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재선된 대통령 당이 그 다음에는 정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모든 기존에 있었던 선거의 전통을 깨버리고 대통령이 됐을 경우 정치 역시 기존의 문법, 어법과 전혀 다른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정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처럼 전혀 수준 이하 또는 상식을 벗어난 말을 그냥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입만 열면 이 사람은 주로 그렇던데. 그렇죠. 아무리 공화당이 좀 호전적이고 뭐 약간 그런 측면 있다고 해도 예. 그 인기가 이렇게 오래 유지되는 비결이 또는 원인이 뭐라고들 미국 언론은 분석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요. 네. 원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금방 이러다 말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데이비드 엑셀로드 같은 경우 탄식을 했답니다. 그 미안하다고 후회와 고백으로 엑셀로드가 글을 쓰고 있답니다. 왜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니, 자기는 단언을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트럼프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근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선거 전에 모든 기존 규칙을 다 깨버렸어요. 네. 보통 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책에 대한 설명은 짧게 합니다. 대신 여기저기 도발적인 발언은 길게 가죠. 그래서 트럼프가 경멸한다 표현하는 멕시코인, 여성, 무슬림, 전쟁포로, 장애인, 연속적인 반대자를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반대자들을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럴듯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미국 아니, 근데, 사회에서. 네, 최평론가. 트럼프는 예. 멕시칸들이 이제 뭐 멕시칸들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서 히스패닉의 파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멕시칸 쪽은 무시하기 힘들 만큼의 인구수를 갖고 있는데 예. 전혀 신경 안 쓰나 봐요. 그렇게들 막 경멸하는 말을 막 내던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멕시칸이 전통적으로 뭐 공화당을 지지하는 일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참 특이한 친구예요.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네. 트럼프는 이단화 중에 이단화다. 예.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 사실 이 분석도 잘 안 돼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일배 이런 소리 안 나오나 봐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유력한 정치, 예상가들, 네. 평론가들이나 컨설턴트들조차 당황해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데 여전히 위력이 있고,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예. 이 추세대로라면은 본선에서 맞붙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네. 뭐 블룸버그도 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말은 하던데 그 얘기는 일단 젖혀두고. 자, 힐러리와 샌더스 사이에서 오바마 현직 대통령 어떤 스탠스 유지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분명히 힐러리가 자신의 후계자로 네. 그 믿음이 변치 않았는데 네. 이게 그 샌더스 상원의원이 치고 올라오니까 중립임을 의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45분 동안 오바마와 회동을 마치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샌더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최대한 공정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외부 일부러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아니 그런데요. 예. 오바마나 바이든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이 중립을 지킨다는 건 그건 뉴스가 안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편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제도적으로는 편들 수가 없게 돼 있죠. 제도적으로도 그럴 뿐더러 편을 네. 들어서도 안 되죠. 누구를 뭐 지지 발언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네. 오바마가 이전에 샌더스에 대해서는 샌더스 주목받는 스타 정치인이다. 그런데 좀 더 검증이 필요하지.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대신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그녀가 집권 첫날 국정 운영을 잘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좀 살짝 자기 마음이 그렇죠. 어디로 가 있다는 걸 의미 비쳤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하고 다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선관 위에 걸려갖고 탄핵당하는데. 그런데 샌더스를 우리는 뭐, 심지어는 공산주의에 가깝다 또는 뭐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던데, 미국에서는 유럽에 많은 사회민주주의자, 그렇죠. 3인당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조금 너무 좀 경도된 게 아닌가 싶고, 몇몇 청취자분들도 올려주셨습니다만 저도 궁금했고,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이제 힐러리와 샌더스 사이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는 오바마, 즉 오바마가 중립이란 얘기는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것의 반증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만약에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본선에서 붙어갖고 정말로 샌더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흑인 대통령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뉴스였던 오바마의 당선보다 더 큰 후폭풍, 더 큰 파장, 영향, 뭐랄까요? 이런 걸 가져올 텐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우리는 올 11월 미국 대선, 내년 1년 뒤에 한국 대선 치르는데 아무래도 영향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치면요. 네. 그 힐러리가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한테 진 거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 됐으면 안 됐었죠. 그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샌더스 후보가 어떤 포지션을 갖든지 간에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이게 종속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다만 샌더스가 자신의 그 이념과 주장을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 전 세계에 그걸 관철시킬 수 있을런지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네. 근데 오바마가 예. 만약에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임기의 세 번째다. 오바마 3기다. 뭐 그런 예. 말도 한 것은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요. 예. 예를 오히려 들어서 뭐 오바마보다 훨씬 더 원칙적이고 개혁적이고 급진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사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오바마는 조금 자기의 정책이, 예,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 혹시나, 네. 이렇게 어그러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라크 핵 합의라든지, 특히 총기 규제 부분이요. 그런 거는 오바마가 괜한 걱정일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는 샌더스가 훨씬 더 강경하고 원칙론적이고 급진적인 정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한 가지. 총기 규제는,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는 것이, 예, 샌더스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이제 시선을 국내로 좀 돌립시다. 우리가 뭐 미국 얘기만 할 수는 없고. 예, 새누리당. 예. 뭐 갈등이 이제 들썩들썩 해가지고 우리 냄비에다 물 끓일 때 냄비 뚜껑 열릴락 말락이 아니고 이제는 딱 뚜껑이 열리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김무성 대표한테 당신 말이야 이러고 당신 막 그러던데 공천관리위원회를 김무성 대표는 내가 구성하겠다 지금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지도 체제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제 이한구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더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밀었습니다. 예. 이거를 김무성 대표가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표인 내가 위원장은 이한구 받고 위원들에 대한 구성은 나한테 해달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듯이 친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부 작전 짠 것도 아니고 공식 회의에서 제안을 했어요. 네. 분위기 쌀벌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던졌다라는 건 뭐냐? 바로 김무성 대표가 현재 공관위에 관련된 이 전체 그림 판을 깨겠다라는 의도다라고 해서 지금 내부 경련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그 전략 공천 없이 100%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친박의 파워를 줄이고자 하는 김무성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친박인 이한구 의원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자기의 구상이 완전히 어그러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있어요.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 뜻이 안 맞게 들어가니까 아예 판을 깨려고 한다. 이런 분석이 되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미국부터 한국까지 뭘 물어봐도 척척박사네. 아유,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기 하나 할까요?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너무 이른가? 예, 너무 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제주 문옥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속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네, 5시 57분 막 됐습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라일락 68 네, 로니님 등등등 반갑습니다. 워렌 버핏 67조님이 팟캐스트에서 뭐 샌더스 돌풍 편을 한 어느 팟캐스트가 있었나 봐요. 그거 들으시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앞선다. 민주당 샌더스가 앞선다. 그리고 샌더스와 트럼프가 붙으면 샌더스가 이긴다라고 샌더스 대통령의 예측 점을 쳐주셨네요. 데이터 요금제 변경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나는 홍이당님, 예, 고맙습니다. 데이터 이거 많이 잡아먹는다면서요? 저는 이걸 생방송으로 들을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는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무제한, 이거 사실 너무 부담되고 비싸고, 요즘 알뜰폰하고 뭐 우체국 알뜰폰이 인기라 그래요. 중년 하이디님, 제 딸이 다음 주 수요일 배윤호 원장 나와서 하는 사교육 없애자 그 특집 코너에 출연하겠다고. 예, 고맙습니다. 따님께 고맙다고 전해주시고요. PD가 이메일을 드릴 겁니다. 제가 간략한 메모를 써서 방금 줬습니다. 그날 스튜디오가 꽤 북적이겠네요. 지금 또 어느 애청자분의 딸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간다든가 그 친구도 참여하겠다고 하고요.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끝내 이 길이라님, 닉네임이 예사롭지 않군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역시 저녁 시간엔 이강윤 앵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중독성이 있다고요? 토토하하님. 다음 주 초쯤 말씀을 올릴까 싶은데요. 좀 주말에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동안 이강윤의 오늘을 지금 2달 빠진 2년을 해왔습니다. 2014년 4월 1월부터니까 2월, 3월까지 하면 만 24개월이 되는 거죠. 이번 달, 이제 오늘까지로 치면 22개월을 한 거고요. 좀 지치기도 했고, 여러분도 좀 식상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제작 여건도 대단히 좀 버겁습니다.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는가, 이 점에서 참 자조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건 뭐 어느 개인의 분투와 노력 여하, 성의가 부족하다, 노력이 없다, 이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말이죠. 참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행여 알까 두려울 정도로 문제가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늘 여러분께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송구스러웠습니다. 방송 퀄리티가 정말 좋은가, 문제는 없는가 늘 반성은 하는데, 매일매일 생방송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들의, 특히 저의 고민과 괴로움과 그런 것들은 좀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 초쯤에 말씀 올릴까 합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글을 보니까 좀 그냥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읽어간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족 받아들이면 일시적 인구 증가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육아가 어려운 환경에서 그분들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아니겠죠. 만약에 그분 중국 동포들을 들여오게 해서 아마 뭐 노동의 일부를 타기하고 출산을 맡기고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 황당한 발언이라서 좀 뭐 고민하고 나온 건가, 이렇게 말을 쓴벅쓴벅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더 말들이 많은데요. 선계님, 안철수당이 안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남이 버린 폐의 자재를 주워 모아서 새 집을 짓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조선족은 중국 동포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말. 네, 동감입니다. 참고로 아까 어느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던데, 중국의 한족이 한 91.5%, 92%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 인구 면에서 우리 조선족이, 그러니까 우리 중국 동포 대부분 다 중국 국적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편의 습관상 조선족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 같고, 엄격히 말하자면 중국 동포죠. 교포는 우리 국적을, 대한민국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동포는 현지 국적을 취득했지만 핏줄이 우리와 같은 민족,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엄밀히 말해서 한족을 제외한 대한민국 할 때 한자가 아닌 한나라 할 때 한자 쓴 거, 초한지 할 때 그 한자 말이죠. 그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에서 조선족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 동포가 한 220만 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내 소수민족 55개 중에서는 우리가 한 7, 8위? 5, 6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누구 좀 검색되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220만이면 꽤 많은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토토하하님, 새누리당에서 국민의당에게 세석 정도 빌려주겠다고. 예전에 언제 의원 꿔주기 그런 거 있었어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탄자나이트님, 중국 내의 민족은 56개. 그렇죠. 9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을 합치면 56개고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해서 인정하는 바는 한족을 제외하면 55개. 네, 소수민족이 55개. 정당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같은가요? 헛개비님, 그것을 원내교섭, 그렇죠. 네. 선관위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원내교섭단체별로 이렇게 국고보조금 배분 원칙과 비율이 있거든요. 그거니까 아무래도 1, 2당한테 갈 거 조금씩 줄여가지고 원내교섭단체 이루는 3당한테 갑니다. 정의당 그걸 못하니까 훨씬 액수가 적고요. 탄자나이튼 견해 감사하고요. 비가 보슬보슬 하루 종일 내립니다. 신가동 코브라님, 그렇겠군요. 촉촉하고 왠지 겨울비 좀 그렇죠. 비오는 주말을 앞둔 비오는 금요일 광주. 네, 평안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팩트TV 아나운서였다고 하면 더 유명하죠. 오창석 씨.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오창석 전 팩트TV 아나운서 잠시 후에 연결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